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7월 12일 오후 1시를 넘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머리 기사가 코너 몰린 자영업자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이었는데, 드디어 오늘 오전에 소상공인들의 연합체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 전국 편의점 가맹자 협회가 중소기업회관,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 중인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경우에 정부에 대한 호소문과 현수막 등을 내거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 동시휴업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만 파업을 하는 줄 알았더니 자영업자도 파업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가맹점 협회는 성명서를 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게 약 16점 몇 퍼센트 오른 겁니다. 한 해에. 그렇게 오르면서 편의점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입으로 연명하거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연쇄 폐업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현재의 최저임금조차도 버거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은 편의점 운영의 한계에 도달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결국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게 아주 치명적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정책 계속 추진하면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정권이 무리한 법을 만들면은 국민들이 지킬 수 없어가지고 다 죄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범법자로 만들어 놓고 과거에 했던 수법이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근사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99%가 그걸 지킬 수 없으니까 99%는 다 잠재적 범죄자가 되니까 그 중에 자기가 싫은 사람만 골라내가지고 감옥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위정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다 잠재적 범법자가 되고 권력에 다 약점이 잡힌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수사 독재죠. 수사를 통한 독재입니다. 이것은 군사 독재보다 더 위험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뭐 회사 문을 닫는 거죠. 아니면은 아예 노동자를 쓰지 않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비현실적이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에서 소상공인 혜택을 배제하는 등 정부가 소상공인을 옥죄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범법자 및 빈공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재의 정책 기조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안이 부결된 데다가 정부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재논의해 줄 것,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영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할 것도 주장했습니다. 성인재 전편협 공동대표는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도 편의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은 장시간
근로할 수밖에 없도록 정책이 진행돼 국민으로서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경제 정책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 정책의 사람 중심 경제 정책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이라고 하니까 나는 사람 아니냐? 나는 그럼 동물이냐? 그럼 동물 중심 경제도 있느냐? 사람 중심 경제 그게 뭐가 새롭냐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입니다. 이분의 이 정권을 맡은 사람 그리고 대통령의 문법을 잘 연구하면 바로 나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주로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보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수는 괴멸 대상이니까 제거 대상이에요. 보수를 뺀 사람입니다. 보수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대기업, 군인, 이승만, 박정희 지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그런 사람들은 배제한 범위 안에서 특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개념의 사람입니다. 사람. 이게 더 지나쳐가지고 헌법에서 국민을 빼고 사람으로 지금 대체하겠다는 헌법 개정안까지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내세우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게 좌파 정책의 특징입니다. 이 집권 세력의 이 사고 구조, 가치관을 주도하는 것이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은 국민의 일부를 타도 대상으로 봅니다. 또는 배제 대상으로 봅니다. 또는 괴멸 대상으로 봅니다. 공공연히 이야기합니다.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는 의시시한 말은 그 보수가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보수라고 하니까 국민이 아닌 별도의 어떤 집단이 있는 줄 착각을 하는데 보수가 다수 국민입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예요. 그 30%를 괴멸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정책을 펴면은 자신들이 보호해 주려는 사람 위주의 정책이 되는데 그게 바로 노조입니다. 노동자입니다. 조직된 노조. 일반 노동자도 아니고 주로 민노총 소속이겠죠. 민노총 소속. 그 사람들 위주의 정책을 펴다가 보니까 1년 하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호 대상자인 저임금 소득자가 오히려 소득이 줄어버렸습니다. 경제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경제는 절대로 권력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경제를 향해서 일자리 연간 20만 개 만들어내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소상공인들의 이런 투쟁 선언으로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비로소 문재인 정권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 노동자 이외에 다른 세력도 조직이 가능하구나. 상인들, 계급투쟁론자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입니다. 이 계급투쟁론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기업을 거의 부정함으로 상인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아니, 말살하려고 했죠. 북한에서는 상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요사이 이제 장마당이 들어서면서 북한은 당이 2개 있다고 그래요. 북한 노동당이 있고 장마당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장마당이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인들이죠. 상인. 산농공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조선조에 사자, 선비가 최고고 농민 다음이고 그 다음에 물건 만드는 사람, 물건 팔고 하는 사람은 가장 차별을 받았습니다. 경멸을 당했습니다. 그 조선조적, 주자학적, 위선적 신분 차별의식을 가진 세력이 바로 지금 좌파 정권입니다. 계급투쟁론과 조선조의 주자학적 개념은 매우 유사합니다. 공통점이 인간의 이 생계를 거의 무시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정의만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상공을 미워하고 기피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미워하고 대기업 경멸하고 노동자 농민은
보호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차별 정책을 쓰다가 보니까 그게 국론 분열로 가고 국민 분열로 가고, 드디어 소상공인들이 우리는 사람 아닌가 하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사람 아니냐, 우리가 장사꾼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노동자만 사람이냐, 장사꾼은 사람 아니냐 하는 게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론 분열에, 국민 분열에 앞장선다면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선동을 막아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선동을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선동에 무너져 버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해경을 해체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선동에 가담해 버리면 그 나라는 뒤집어져 버립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선동을 막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선동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권력과 선동 세력이 결합이 되면은 국민과 국가, 법치는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경제는 복잡한 설명을 하지만은 간단합니다. 원리는 경제는 일입니다. 일. 그리고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일을 열심히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의 질을 높여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일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농사 짓는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물건 만드는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지식경제라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짜내는 일을 하니까 이제는 세계 5대 공업국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경제정책의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학자든지 정책 전문가든지 소비자든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딱 이겁니다. 작은 정부, 그 다음에 적은 세금, 많은 일자리입니다. 정부가 작아야 합니다. 정부의 권한 행사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많이 거둘 필요가 없어요. 세금을. 작은 정부, 그 다음에 적은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많은 일자리가 생깁니다. 인류가 경제생활을 하고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 이 원칙이 부정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부를 키우고 규제를 키우고 큰 정부로 만듭니다. 그러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죠. 세금 많이 걷으면 일자리 줄어듭니다.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자리 예산 20조를 넘게 퍼부었는데 5개월째 고용 참사다. 6월 취업자 또 10만 명대에 그쳤다. 민간 부분의 일자리 부진이 만성화되고 있다. 바로 이거죠. 제가 지금 말씀하신 원리를 한 번 더 설명하면, 작은 정부, 적은 세금, 많은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큰 정부, 많은 세금, 적은 일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성직자 수준의 일입니다. 일정한 일자리가 있어야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명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맹자가 일찍이 말한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는 말, 그리고 2700년 전에 제나라 관중이 했던 말, 곡간이 차면은 영욕을 안다. 곡간이 차야 사람이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다. 이게 망고불변의 원칙 아닙니까?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 국민 분열의 국정 운영이 결국은 모든 부담을 경제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경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에서. 물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좌파가 자충수로 망하는 그 원인은 좌파는 독선적이니까 자기들이 제일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정책을 결정하면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원전 정책 이게 과학에도 맞지 않고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져도 그냥 계속 그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면은 그런 무리를 계속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현실에. 이런 위선은 현실에 부딪혔을 때 정신을 차립니다. 자충수. 문재인 정권이 자충수로 망하면 안 되겠죠. 국민의 피해를 보니까. 다만 언론과 야당이 살아있으면 견제가 됩니다. 언론과 야당이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이 정권이 해야 될 일은 언론 자유를 더욱 정진시키고 야당을 키울 필요는 없겠죠. 야당에 간섭하지 않고 야당을 제약하지 않고 야당을 위협하지 않고 해가지고 좌파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언론과 야당이 대신 해주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큰 정치입니다. 감사합니다.